이번에는 또 김 의원이 부인의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청탁을 했고 실제로 그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일단 뭐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의 윤정부 실세라고 하는 중진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특정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모두 일단 혐의는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김 의원과 통화한 적도 없고 동작 경찰서장도 뭐 그런 적 없다고 하고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뭐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이 뭐 유튜브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실 때 어느 정도 특정을 하셨죠. 이모 의원님이라고 성을 밝혀버리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특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부적절한 의미고 뭐 김병기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뭐 소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명이라는 게 솔직히 그렇게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본인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랬겠냐라고 하고 있겠지만 뭐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친분을 쌓으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으로도 알고 있고 충분히 본인의 어떤 이런 민원을 충분히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당연히 인정된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이 수사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통화 기록만 충분히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뭐 텔레그램 전화를 했는지 뭐 아이폰끼리 어떤 데이터 통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일반 통화를 했다고 한다면 당시 경찰서장의 핸드폰과 휴대폰 번호와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모 어떤 중진 의원 국민의힘 의원의 통화가 그 내용만 통화 수발신 내용만 확인을 하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뭐 진술을 통해서 충분히 특정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당시에 그리고 이건 둘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동작 경찰서장으로부터 수사 과정할 때 어떤 오더가 내려갔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담당 수사관한테까지 충분히 몇 명을 거쳐서 갔을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 사람들의 진술과 관여가 돼 있는 문제예요. 그분들의 진술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쉽게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기 전 대표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뒤에 모처럼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왔습니다. 역시 부인과 관련된 뭐 동작구 구의회 부의장으로부터 법인 카드를 받아 썼다라는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정말 잘못했고 이거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그것이 저는 탈당과는 이걸 갖다가 정말로 연결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당을 나가면 제가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이걸 무혐의를 받고 제가 정계를 갖다 은퇴하더라도 저는 탈당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만 좀 믿고 기다려달라.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해결을 하겠다. 사실 제기된 것 중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그렇게 입증하는데 그렇게 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오늘이라도 뭐 입증이 될 수 있는 강의원 건이나 또는 우리 안사람에 관계된 건들은 그거는 정말 수사를 해보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시간을 주시면 해결을 하겠다. 해결을 한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때는 결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명되는 한이 있더라도 민주당을 탈당하진 않겠다. 그리고 이 의혹들 모두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글쎄, 그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궁금해하는 대목인데요. 예. 김병기 의원과 관련한 거는 사실은 그냥 의혹만 있는 게 아니고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예. 바로 김병기 의원의 그 전 보좌진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육성이 들어간 녹음 파일이 있는데 김병기 대표 본인 목소리예요. 본인 목소리도 있고 본인하고 이제 동작구의 부의장이 나누는 대화. 그렇죠. 이게 이제 김병기 의원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와 관련한 대화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본인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내가 대신 썼다고 할게요라는 얘기까지 했다. 뭐 이런 것까지 그 육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거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녹음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실관계하고 부합할 가능성이 대단히 큰 녹음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김병기 의원이 그 부분을 다 부인하고 뭐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
그 녹음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동작경찰서에서 이 문제를 11월 8일에 사실은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될 때까지 동작경찰서에서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런 것들이 김병기 의원과 무관하게 이런 이상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하루빨리 지금 경찰 수준이 아닌 예. 그 이상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 아내뿐 아니라 김 의원의 장남과 차남과 관련한 여러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에 대한 입장도 직접 냈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습니까? 미안하죠. 네. 저 하나의 그런 것 때문에 참 남은 생을 어떻게 살까 그런 정도로 참 미안합니다. 안 사람한테도 그렇지만 두 아들한테도 특히 제가 참 대응을 잘못한 거죠. 소상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감정이 폭발한 게 부자의 직원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탓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좀 더 얘기를 잘 하고 그랬다면은 저는 상당히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해가 많이 쌓였거든요, 서로. 언론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정말로 소상하게 되도록이면 설명하고 이러면서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게 참 미숙하고 후회스럽습니다. 특히 보좌 직원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예, 원망이라기보다는 제가 60대 중반인데요. 맺혔던 인연도 풀어야 되는 나이입니다. 이상하게 오해가 쌓였어요.